안녕하세요, 풍리지입니다. 지난주에 뱀부 스튜디오에 2.2.0 베타 2 버전이 나왔어요. 그때 나온 것 중에 보니까 헬리오 어디티브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의 어떤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제가 베타 1에 대해서도 따로 컨텐츠를 만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베타 1, 베타 2 해서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의 기능들을 한번 모아서 이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판매가 개시된 뱀브랩 H2D에 관련한 업데이트 사항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헬리오 어디티브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헬리오 어디티브? 어디티브는 뭐 첨가제 이런 것도 있지만 3D 프린터를 명명하는 걸 AM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AM은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의 준말로 적층 가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티브라고 하는 거는 뭐 첨가제보다는 3D 프린팅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오라고 하는 기법으로 적층을 하는 것에 대한 분석 툴이 들어간 건데요.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것에서 일단은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환경 설정의 아래쪽에 보면 이번 업데이트에는 헬리오 옵션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Enable 헬리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가능한데요. 진행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베타 버전은 모든 베타 버전이 다 그렇지만 안정된 버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써보면 슬라이싱 상에 살짝 기존과는 다른 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다운받아서 설치해 사용하시기보다는 향후 정식 버전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이 영상을 기억하셨다가 한번 다운받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여기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슬라이싱이 완료가 되는데 이때 위에 새로운 탭이 하나 생깁니다. 헬리오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그때 헬리오 분석이 시작이 되는 컨셉입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 온도가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환경 온도를 5도에서 70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챔버 내부의 온도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저는 요즘의 온도인 한 35도 이렇게 해갖고 확인을 눌러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서버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긴 하는데요. 보통 1, 2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아마도 이 모델링, 이 슬라이싱을 서버 단으로 올린 다음에 그 헬리오 서비스에서 분석해서 내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헬리오를 사용하기 위한 제약사항이 아직은 있는데요. 일단 프린터 모델은 X1 시리즈 그리고 H2D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P1 시리즈나 A1 시리즈의 프린터로 설정을 한 다음에 하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멘트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라멘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분석 툴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설정 부분이 크리티컬하고 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해서 이런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Free Access During Beta, 베타일 때는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는데 지금 1000카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는 이 베타2가 출시되고 나서 하루 뒤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운 받아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 헬리오라는 거는 뭐냐? 여기 보시면요, 헬리오 어디티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이 G코드라고 하는 것을 슬라이싱을 해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준 결과로 이런 출력을 요렇게 만들어준다 라는 것일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FDM 3D 프린팅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1.75mm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0.4노즐 굵어봤자 0.8노즐 정도로 출력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린터에서는 이런 이슈는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펠릿 프린터거든요. 필라멘트에 원자재를 넣어서 그걸 이용해서 출력해주는 출력 프린터니까 저렇게 굵은 노즐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프린터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폼넥스트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도 발표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해주냐면 열 해석을 해줍니다. 노즐이라고 하는 게 뜨겁게 달궈져서 필라멘트를 녹여면서 이렇게 압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노즐의 이동 여부에 따라서 노즐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혹은 한쪽에서 오래 머무르는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근방에 열이 모이는 그 정도가 다 다를 겁니다. 출력 속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거에 따른 오버행 구간의 무너짐의 특성, 뭐 쿨링 역량, 그리고 강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면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를 보니까 뭐 기본 트라이얼로 사용을 하는 것에는 뭐 이렇게 되는데 갈수록 보면 비싸요.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불, 140만원 정도를 줘야만 하는 이런 걸로 분석 툴을 사용한다는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지금 출력하는 출력물 자체가 취미 영역에서 하는 그런 정도라기보다는 고용량 노즐을 이용해서 적증을 하는 이런 곳에 좀 산업적으로 사용을 할 때 그 부분에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을 때 활용하는 그런 분석 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헬리오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위에 있는 이 탭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의 스펙트럼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분석된 결과에도 이렇게 색깔들이 저마다 레이어마다 또 위치마다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결과에서 파란색 마이너스 100으로 갈수록 너무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차갑지는 않겠죠. 하지만 기준 온도보다 좀 낮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 노즐 온도야 동일하겠지만 이 동일한 온도가 속도를 빨리 해서 지나가게 되면 단위 면적당 받는 열량이나 이런 것들은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한 곳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빨리 식어버린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투 콜드인 상태에서는 인장 강도가 50% 정도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0으로 갈수록 초록색인 경우가 아이디어라고, 플러스 100인 경우 위쪽에 이런 면이 되겠죠. 실제로 이쪽 면을 할 때는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이 열이 집중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필라멘트가 녹아 있어서 쿨링이 잘 안 될 때, 아까 같이 고용량 노즐을 이용해서 굵직굵직하게 쌓아줄 때는 여기가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디파이한 G코드를 생성하거나 이런 용도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헬리오 어디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뭔가 3D 프린터의 불량 부분을 좀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흥분된 가운데 이거를 막 만져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소 쿨링 타임을 조절을 했더니 이렇게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뀌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100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출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기존에 커다란 면을 출력할 때 엣지 부분에서 수축에 의해서 베드 들뜸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과연 얘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이 넓은 판을 그냥 슬라이싱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PLA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0 하면서 뭐 큰 차이, 그 변화는 없었죠. 그리고 이것을 ABS로 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똑같습니다. 내부 챔버 온도가 아까 5도에서 70도까지로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도로 하나, 뭐 30도로 하나, 70도로 하나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중에 뭐 모델링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속도라든지 최소 쿨링 타임이라든지 이걸 잘 조절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고, 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으로서는 저는 딱히 생각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좀 사용을 해보고 괜찮은 활용처 같은 것들을 알아내신 분에게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클럼핑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것은 X1, P1, A1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H2D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클럼핑이라고 하면
네, 이런 애를 말합니다. 다른 엑스원이나 피온 A1 시리즈에도 다 한 번씩 나왔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H2D에서 생긴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얘를 슬라이싱을 해보게 되면 여기 출력물이 있는데 타워가 생겼어요. 이거는 멀티컬러도 아니었거든요. 이 클럼핑 디텍션을 하게 되면 타워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이 클럼핑 디텍션을 위해서 뒤에 이전에 X1이나 P1 시리즈에 전면에 보면 출력 제한 구역이 생긴 거 있었죠. 네, 그것처럼 여기에 출력 제한 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두고 하면 네, 오류가 떠서 네, 출력물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클럼핑 디텍션이 이렇게 많이 공간을 잡아먹으면 과연 H2D 같이 이렇게 큰 빌드 볼륨을 구입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손해되는 기능이 아닌가 해서 요거 알려드리려고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요거 꺼야 되는데 어떻게 끄느냐, 프린터 H2D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여기에 편집하는 수정 요 아이콘이 생기죠. 그래서 클릭, 그리고 맨 앞에 기본 정보에 있습니다. 그 기본 정보에 보면 여기에 Enable Clumping Detection 이라고 하는 게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게 디폴트가 되는데요. 디폴트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제 이쪽 영역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타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H2D 구입하신 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킵인데요. 출력물을 여러 개를 두고 출력을 하다가 하나가 빌드에서 떨어졌어요. 그 경우에 가만히 두면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그 옆에 거 계속 이어지면서 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다 망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 스킵인데, 기존에 이것을 해주는 방법은 먼저 X1 시리즈 같은 경우는 LCD 상에서 여기에 보면 LCD 터치 LCD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출력하고 있는 물체를 선택 해갖고 스킵해 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핸디 앱을 통해서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출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요 똑같은 마크죠. 이 스킵, 오브젝트 스킵 마크를 딱 클릭해서 여러 개가 동시에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 좀 발이 떨어졌었나 보죠. 네, 그래서 얘를 스킵하고 출력을 이어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X1 같이 이 터치 LCD가 있는 X1 시리즈에는 가능한데 P1에는 불가능해요. 기기 자체에서 스킵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더라 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핸디 앱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밴부 스튜디오에서, 출력을 밴부 스튜디오에서 한 분들도 꽤 되시기 때문에 밴부 스튜디오에서 이게 됐으면 했는데 이번 베타에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베타 2가 아니라 베타 1일 때 소개가 되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출력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여기 오브젝트 스킵 아이콘이 생겼죠. 네, 생긴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가 취소하고 싶은 거 이렇게 클릭하고 체크하고 오케이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은 스킵돼서 출력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 개를 많이 출력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쏠쏠한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Z방향 속도 평화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요거는 좀 기능이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기능만 제대로만 작동되면 정말 예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3D 프린터로 이런 제품을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한 유튜버가 쇼츠에서 이 부분을 해결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3D 벤치 헐라인이라고 하는 이슈로도 통하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모델링, 디자인상으로는 매끈한 표면인데 이렇게 단차가 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원인이 있는데, 물론 바닥이 들뜨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바닥이 들뜨지도 않은데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 원인이 뭔가 하면 이쪽에는 바닥 부분이 두툼하게 있는 부분인데요. 위로 가면 이쪽엔 벽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과
위쪽에 있는 벽면만 있는 곳에서의 출력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필라멘트 재료의 수축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런 매끄럽지 않은 이런 단차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헐라인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이것을 해결한 이 유튜버의 방법은 되게 간단했는데요. 여기가 속도가 갑자기 변하죠. 변하는 것을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매뉴얼로 높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속도를 낮추는 거죠. 네, 이 속도를 알고 이 속도를 알면 이것에 대한 순차적 속도를 적용을 해서 거의 티가 안 나도록 바꾸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기술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임의로 약간 단순한 모델링으로 해봤는데 속도 탭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생긴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슬라이싱한 결과이고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최소 쿨링 타임 때문입니다. 한 레이어에 출력을 하고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레이어가 머물러야 되는 최소 시간이 있거든요. 네, 쿨링 타임인데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버리고 다음 레이어를 올리려고 하면 제대로 그 레이어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또 필라멘트를 쭉 쌓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죠. 아까 헬리오 어디티브 분석에서도 그런 부분을 잡은 건데요. 여기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출력하는 부분이 되게 짧아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또 고속 프린터이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적인 단차, 여기 보시면 한 200 정도가 외벽인데 네, 여기로 오게 되면 한 2, 3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색깔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단차만큼 여기가 헐라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기는 순차적으로 이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렇게 되면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기능이 여기에 있는 Height Based Linear Speed Acceleration Reduction 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작 지점과 엔드 포인트 지점에 속도와 가속도를 정해놓으면 리니어하게 속도가 점차 변화하면서 그 부분에 스무스하게 속도 변화를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척 기대했습니다. 그냥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속도로 한번 환산해서 보도록 할게요. 속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 속도 탭에 보면 높이별 감속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처음 시작 높이는 어디쯤 할까요? 이쯤이 되겠죠? 2 정도로 하겠습니다. 2로 해서 2mm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높이는 이쪽에 한 7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료 높이 7 정도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드럽게 리니어하게 속도가 변하기를 바라는 거죠. 시작 높이의 속도는 이거는 한 2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료는 한 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싱을 해보게 되면요. 네, 기대했는데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히 변화가 없는 뭔가 여기 드라마틱하게 속도 변화를 가져올 걸로 기대했는데 내부나 외부나 상관없이 속도가 이렇게 동일합니다. 베타여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베타 1에 나온 새로운 기능인데 베타 2가 되면서 뭔가 만지다가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 기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꽤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잘 수정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기능이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품질 쪽에 보면요, 제가 일부러 껐거든요. 이게 아직 그 익스페리먼털 실험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Z를 따라 벽속도 평화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험적 기능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 기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얘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요, 어떻게 바뀌느냐?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밑에서부터 점차 그라디에이션 형태로 해서 점차적으로 속도가 바뀌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그런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런 단차나 이런 것이 거의 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Z를 따라 벽속도 평화라가
자동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기 속도 구배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위는 안 생기지만 아마 밑에 부분에 뭔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기능, 높이별 감속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커스터마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 정밀하게, 리니어하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좀 그냥 딸깍하면서 출력하시는 분 말고요. 제대로 뭔가 내 모델링에 따라 좀 품질을 높여서 출력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벤치를 가지고 한번 해봤더니요. 그 평화라 기능을 끄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죠.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속도 구배가 나왔는데 그 기능이 생기고 나서는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 형태로 부드럽게 속도가 변화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퍼지 스킨 페인팅이라는 건데요. 네, 퍼지 스킨이 뭔지 또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STL 모델링 자체는 이런 매끈한 모델링인데요. 이 퍼지 스킨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지는 슬라이싱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곰돌이 같은 경우는 매끈한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 있을 때 퍼지 스킨 한 번만 켜주시면 상당히 질감이 약간 털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렇게 총이라든지 이런데 그립 부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카본 파이버가 들은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출력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슬라이서 자체에서 슬라이싱 기술을 이용해 이런 오돌도돌한 패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패턴을 만들 때 이 중에 이 전체가 아니라 여기 그립하는 여기 부분만 퍼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 기존에 조금 제약이 있었거든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하려고 그러면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멀티컬러 프린팅 할 때 색깔을 바꿀 때 그 부분에 페인팅을 하듯이 이제는 퍼지하고 싶은 부분에 페인팅만 하면 그 부분이 퍼지 스킨으로 바뀌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기존에 있는 퍼지 스킨 방식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면요. 퍼지 스킨은 여기 기타에 있습니다. 기타에 보면요. 특수 기능 되어 있고요. 퍼지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곽, 구멍, 모든 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윤곽 하게 되면요.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겉에 부분에는 다 퍼지 스킨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깨끗하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이게 윤곽이나 구멍 이런 따로 그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지 스킨은 갖고 싶은데 퍼지 스킨을 넣는 순간 안쪽에 있는 내경이 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끼워서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결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퍼지 스킨이 한쪽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윤곽, 구멍 이런 구분인데요. 이렇게 하는 건 좋긴 좋은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것도 구멍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슬라이서 상에서는 이걸 구멍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서는 Z방향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잘라서 만들거든요. 자르는 그 단면에서의 구멍을 얘기하는데 여기를 자른다 생각하면 이건 구멍이 아니라 이쪽 두 개의 네모가 있을 뿐이죠. 이쪽 부분을 보면. 그래서 슬라이싱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윤곽으로 했는데도요, 이 부분이 다 안쪽이 퍼지 스킨으로 나버리는 것이죠. 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해서 뭔가를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나온 것이 이번에 그런 페인팅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 퍼지 스킨을 일단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슬라이싱한 결과인데요. 여기에 이 준비 단계에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기존하고 좀 메뉴 구성이 좀 달라진 게 오브젝트하고 파츠 요 아이콘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간 게 좀 차이가 있죠. 요 차이만 빼면 나머지는 거의 같은데 여기에 뭐가 꾸물꾸물거리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니까 솜털 표면 페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퍼지 스킨 페인팅입니다. 얘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네.
클릭한 다음에 이때 뭐 원으로 혹은 구체로 하거나 뭐 삼각형 메쉬 단위로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채우기 전체를 채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구체 좀 구체 크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칠하는 거죠. 만약에 칠하다가 이거 실수했다 싶으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쪽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쪽에는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놔두고요. 그리고 단면 보기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원으로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 다 색칠이 됐는데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쪽 부분만 퍼지 스크린이 된 이런 형태의 그런 손잡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기존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뱀부 스튜디오 2.2.0 베타 1, 2에 나오는 좀 주요하게 제가 보았던 5가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뱀브랩 프린터를 구입하신 새로운 뉴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이버 뱀브랩 카페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뱀브랩 카페 들어가셔서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은 거기에 고수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질문 남겨주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프린팅 뱀부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